언택트 시대에 어떤 컨텐츠를 중심으로 문화 교류를 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언택트 시대에서는 결국 온라인은 독자적인 공간이라고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봤고, 독자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오프라인하고 언어가 달라야 되고 소통 방식이 달라야 되고 컨텐츠의 접근 방식과 구현 방식도 달라야 된다고 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이 왜 지금 중요하냐면, 오프라인에서는 사실은 쌍방향의 그 상호작용이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온라인은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정보가 쌓이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질문을 이렇게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온라인 콘텐츠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도 분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온라인만 보고 오프라인 안 왔는지, 온라인에서도 어느 정도를 좋아하는지, 이게 다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냐 이렇게 짚어보기 전에 일단 온라인을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면 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짧으면서도 뭔가 결국은 임팩트를 줘서 누구라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가 감흥을 가져서 오프라인을 갈 수도 있는, 뭔가 이런 구도로 이해하면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마지못해서 이 상황이 벌어져서 쫓기듯이 우리가 언택트 상황, 그리고 그거에 최적화된 예술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프라이빗 섹터에서는, 사기업들은 훨씬 이전부터 그것을 준비했고, 예술은 사실은 개인의 작업, 영화로 따지자면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라인에 최적화된 활동들, 뭐 필리핀에서도 민다나오 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동성이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빨리 학습해서 저희들도 또 적용해보고 실험해보고 또 새로운 걸 찾아내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실 벌써 2000대 초반에 니나 사이먼이라든지 외국 교수들이 이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언택트 시대에 힘들게 적응해가는 사람들은 30대 이상, 40대, 50대, 60대고요. 지금 10대, 20대 초등학생들은 사실상 그러한 우리가 안고 있는 부담들을 크게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컨텐츠의 양은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근데 여전히 저희는 아날로그화된 어떤 그런 컨텐츠들을 디지털화하는 데 지금 굉장히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원래 세상을 디지털라이즈된 창으로 보기 시작했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폰이나 핸드폰을 보고 세상을 접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디지털라이즈된 컨텐츠들을 어떻게 아날로그의 감성이나 아날로그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더욱더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은 저희는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 30대, 40대, 50대, 60대가 아니라 10대, 20대 혹은 초등학생들의 어떻게 문화 컨텐츠를 지금 소비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본다면은, 사실 컨텐츠 자체가 아닌 그 아이들의 문화 활용, 문화 향유에 조금 더 집중한다면 저는 훨씬 더 다른 양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성과 대중성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예술적 성취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중성이라고 하는 인기, 이 두 가지를 성취하는 예술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징 자본을 쌓은 위대한 예술 기관들 빼놓고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관이 그것을 비율로 정해서 이것은 대중적이야, 이것은 실험적이야, 예술적이야 라고 구분해서 프로그래밍 하거나 큐레이션 하는 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관객의 취향을 사전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당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땐 좀 그건 확 열어놓고 다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지역 전체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향유하는 공간들, 또는 시민들이 어떤 창작하고 생산할 수 있는 공간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당이 어떤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그것이 태생적으로 좀 어렵다면 이를테면 시민예술촌 같은 것들이 좀 더 빨리 기획되고 준비되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좀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더 보완된다든지, 뭐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이 각자의 밸류 체인이 좀 연결되는, 지역사회 내에서 연결되는 또는 분담되는 뭐 그런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사회와의 공존 방안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만큼 미시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를 위해서 지역 내 거점 문화예술기관과의 공존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뭐 이에 관련한 좋은 얘기나 사례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문화기관이라고 하는 문화전당, 또 국가기관 성격이죠. 또 이렇게 지역사회 두 기관, 또 이렇게 두 영역은 역할이랄지 또 성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똑같이 같은 일을 한 몸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지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양 기관들이 조성사회가 갖고 있는 목적성들을 얼마만큼 이렇게 절실하게 공유하는가, 이런 취지에서도 협력의 지점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5년, 6년 전보다는 훨씬 더 지역사회와 또 이렇게 문화전당이 협력해야 할 환경들, 필요성들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의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